네, 사법농단 수사 2라운드가 올랐습니다. 이 사법농단의 정점이죠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의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는데요. 양 전 대법원장 구속 후에 첫 주말을 어떻게 보냈는지, 생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냈는지요?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1월 26일이 이제 주민록상의 생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생일이었었고 특별한 일은 없었고 주말에는 구치소는 변호인 접견을 할 수가 없거든요.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가족 접견 한 차례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이 구치소에서 받았다. 조사는 이미 25일 날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받았고요. 독방에 지금 수감돼 있죠. 그렇죠.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방이 크지는 그렇게 않고 1.9평 가량 된다고 합니다. 하여튼 독방에서 특별한 일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낸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. 25일 검찰 조사에서도 여전히 모르쇠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심리하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. 이거는 왜 포기를 했을까요?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구속 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도 사실 15% 이하입니다. 그러니까 약 75%가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. 85%가량이 말이죠. 그것은 왜냐하면 법원이 일정한 판단을 하고 났는데 며칠 후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.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적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실제 재판 과정에 그 에너지와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이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첫 조사에서도 검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관계도 기본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사실은 그런 적이 없다. 또 실제적인 일은 실무진했기 때문에 내가 관여한 바가 아니다.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검찰보다는 중요한 것은 본 라운드에 올라가서 본선에 올라가서 재판정에서 모든 이제 역량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다만 이제 핵심적인 것은 직권남용에 있어서도 첫 조사에서도 법원의 구조상 남용할 직권이 없는 것이 법원 구조의 특징이다. 즉 죄가 되지 않는다. 이렇게 강변한 것으로 봐서는 즉 재판 과정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이럴 전략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재판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번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서 판사 출신 변호사도 또 새로 합류했다고 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이한구 전 의원에 대해서 변호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고요. 현재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다고 하네요. 블랙리스트 관련해서.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. 검찰 조직이라는 곳과 검찰의 지금까지는 검찰 출신 이제 한 사람만을 변호를 썼었는데 두 사람이었죠. 검찰 조직이라는 것과 법원의 조직은 좀 다르다. 그 구조를 검찰 출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판사라고 한다라면 아무래도 그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그 부분이 이런 거죠. 법원의 판사들은 각각의 재판이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분리돼 있어서 검찰처럼 수사 동일체, 검사 동일체위원 측에서 수사 과정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을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인데 그리고 어디까지나 뭔가 중간에 이 재판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틀려고 했는지 다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특히 인사권을 가지고 여러 부분에 관여를 할 수 있고 아예 절차 자체는 사실 대법원장쯤에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. 민사소송 규칙도 바꿔가면서 실제 일제강제징용 피해 재판에 관여한 흔적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쪽이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검찰 출신 변호인은 검찰 소환 조사에 대비를 했다면은 이제 법을 잘 아는 재판 과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이제 추가 선임을 한 것이죠. 추가 선임을 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더 이제 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에서는 사실 법관들을 기소한 이후에 이 재판 거래에 연루돼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?
네,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 선법관 후 정치인 조사 이렇게 네. 정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주인공부터 먼저 정범부터 이제 그 조사를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. 물론 지금 사법거래와 관련돼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일부 혐의가 분명히 그 있는 사항입니다. 네.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강제징용 소송 그 사건과 관련돼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. 예. 또 마찬가지로 그 외교부 장관도 함께 분명히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있어야 되겠죠. 근데 일단은 정범의 혐의에 대한 조사와 먼저 공고하게 되고 네. 구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예. 심증 형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먼저 법관에 대한 조사. 그 다음에 관련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예. 이렇게 순서를 지금 나눠 놓은 것이 검찰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럼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결국은 이제 이 혐의 자체가 어느 예. 정도 이제 확정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의 즈음에서 본격적으로 뭐 시사가 그럼 재판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군요. 예,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 기초가 이제 탄탄해야. 네. 왜냐하면 이 그 사법농단에 대한 직권남용이 명료하게 되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정치인에 관한 혐의도 동시에 이제 명료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그 시간 순서의 조금의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 검찰 입장에서는 먼저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법관의 심증 형성을 직권남용 분명하다. 예. 이것만 이제 사실 인정받게 되면 80% 이상은 정치인에 대한 것도 동시에 인정되는 이제 꼴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예. 자, 앞으로 있을 뭐 재판이라든지 또 검찰의 추가 조사 부분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고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